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주로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긴 송전망을 거쳐 도시와 산업시설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송전망 건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서로 떨어져 있어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의 생산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멀리서 가져오는 방식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저장하며 소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분산에너지입니다. 오늘은 분산에너지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의 핵심 개념은 한마디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합니다. 반면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소비합니다. 여기서 분산에너지는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 같은 발전 설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해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VPP를 비롯해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는 수요 반응, DR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곳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설비가 배전망에 연결되면서 전력망 운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분산자원을 확대하는 정책인 동시에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에서는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전망에 연결되는 40메가와트 이하 발전 설비가 포함되며 구역 전기 사업이나 열병합 발전과 관련해서는 500메가와트 이하 설비도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실증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집단에너지와 구역 전기 사업, 재생에너지, 수소와 연료전지, 발전뿐 아니라 전력 저장,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소규모 전력 중계, 수요 관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즉, 분산에너지는 하나의 발전 기술이 아니라 전력의 생산과 저장, 거래와 소비 방식을 함께 변화시키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입니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송전망 건설의 한계 때문입니다. 전기 수요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망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규 송전선과 변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인허가와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하면 먼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송전망 건설 부담과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발전소는 비수도권과 해안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송전선이나 변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향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분산된 발전원과 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전체 전력망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필수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력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탄소 중립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국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설치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면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SS와 수요 반응, VPP를 활용하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 시간을 조절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에는 발전 지역에서 소비 지역까지 전력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송배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차이, 송배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요금 부담을 낮추거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분산에너지는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소비자가 태양광으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슈머, 여러 발전 자원을 통합하는 VPP,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기술, 기업 간 직접 전력 거래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일방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으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주요국들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옥상 태양광과 가정용 배터리 같은 소규모 분산 자원을 모아 전력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에서는 가정용 태양광과 ESS를 연결한 가상발전소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수많은 가정의 배터리가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 전력망과 연결해 운영하고 재난으로 외부 전력망이 끊어졌을 때는 지역의 발전 설비와 저장 장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전력 소매 시장 자유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를 결합한 다양한 전력 상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등에서는 여러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저장 장치를 디지털 기술로 통합해 운영하는 VPP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산에너지가 기술만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력 계통을 보강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송전망과 배전망 투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새로운 발전 설비가 적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의 전력 계통과 지역의 분산 자원을 함께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소비자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단방향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는 가정이나 건물, 산업단지에서도 전력이 생산됩니다. 전력이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전망의 전압과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SS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 공급하면 출력 변동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는 재생에너지를 열이나 수소, 전기차 충전 등 다른 에너지 부문과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 제어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전망 운영과 관리 체계를 더욱 전문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존 회전형 발전기가 감소하면 전력 계통의 관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발전 설비와 저장 장치, 전력망에 적용되는 안정성 및 신뢰도 기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력 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분산에너지는 발전 설비만 지역에 설치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산업시설도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전력 수급 상황과 송배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면 전력이 부족하고 송전망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절약과 수요 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에 대한 전력 개통 영향 평가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공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개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VPP 사업도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과 ESS, 전기차, 수요 반응, 자원을 하나로 묶어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규칙과 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하면서 기업과 발전 사업자가 보다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입니다. 전력 공급 비용과 수요가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요금이 거의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전력 사용을 조절할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계량기 AMI를 확대하고 실시간 또는 시간 개별 요금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이나 산업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전망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소매 시장의 단계적 개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전력의 생산과 저장, 소비와 거래가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송배 전망 투자와 통합관제, ESS와 VPP 활성화, 지역별 가격 신호, 그리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분산 에너지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규모 발전소와 국가 전력망이 전체 시스템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분산 자원이 이를 보완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때 분산 에너지는 탄소 중립과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신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는 더 멀리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분산 에너지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